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장미아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삼돌이라 불렀으나 그 이름을 부를 때조차 침을 3번 뱉고 부르는 것이 이 고을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삼돌이의 그림자가 닿으면 부정을 탄다 하여 그가 지나갈 때면 아이들은 도망치고 장정들은 얼굴을 돌렸으며 노인들은 혀를 차며 세상의 부정함을 한탄하였지요. 그날도 삼돌이는 장터에서 도살한 고기를 보따리에 싸들고 다음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해는 서산에 걸려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으니 마치 하늘마저 피를 흘리는 듯하였습니다. 이렇듯 천지가 붉게 물들 때면 삼돌이의 마음도 붉게 물들어 자신의 천한 신분을 한탄하곤 하였습니다. 에이, 개도 낳으면 상놈이 된다는데 이 삼돌이는 100번 환생해도 백정의 피를 씻지 못할 터이니 한숨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던 때였습니다. 마을 외곽의 작은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삼돌이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인의 모습은 서산의 붉은 노을빛을 등진 채 마치 그림자처럼 서 있었으니 그 고고한 자태가 청청한 소나무를 닮았습니다. 과부 이연이로구나. 삼돌이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연은 몇 해 전 남편을 잃고 홀로 된 과부로 마을에서는 그 정갈함과 고든 성품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백정인 삼돌이도 그녀의 이름만은 알고 있었으니 그것은 마치 깊은 산중에 사는 나무꾼이 달의 이름을 아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삼돌이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가려 했습니다. 혹여 자신의 그림자가 그녀에게 닿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명이란 것은 참으로 묘하게도 가장 피하고 싶은 순간에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는 법이지요. 발걸음을 빨리 하던 삼돌이의 발이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렸고 그만 손에 들고 있던 고기, 보따리가 땅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붉은 고깃덩이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자 삼돌이의 얼굴도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하루 종일 도살장에서 일한 대가였으니 이것을 팔아야만 다음 날의 끼니를 이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망했구나, 망했어. 삼돌이가 허둥지둥 고기를 주워 담으려 할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봄바람 같은 손길이 다가와 함께 고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과부 이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봉긋한 이슬방울 같은 손가락이 고기 위에 닿자 삼돌이의 가슴은 쿵 하고 북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아니, 조인이 알아서 하겠소이다. 과부 마님께서는 비켜주시오. 삼돌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연은 아무 말 없이 고기를 보따리에 담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혐오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그저 붉은 노을빛에 물든 고요한 연못 같은 평온함만이 있었지요. 모든 고기를 보따리에 담은 후 이연은 물동이에서 물 한 바가지를 떠서 삼돌이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삼돌이의 세상은 멈춘 듯했습니다. 바가지에 담긴 물은 마치 하늘의 구름을 담은 듯 맑고 깨끗했으며 그것을 건네는 이연의 손길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습니다. 마셔보시오. 목마를 테니. 단 4글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삼돌이의 귀에는 1000개의 종소리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천한 백정에게 건네는 첫 번째 친절한 말이었으니까요. 삼돌이는 떨리는 손으로 바가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그의 목을 대는 오르내리고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고맙소이다. 바가지를 돌려주는 삼돌이의 눈에는 평생 처음 보는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겨울밤, 꽁꽁 얼었던 연못의 봄 기운이 스며드는 듯한 따스함이었지요. 이연은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일 뿐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완전히 넘어가고 하늘에는 첫 별이 깜박이기 시작했습니다. 삼돌이는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삼돌이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그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경멸 없는 손길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끼 얻어먹으려다 인생을 걸게 된 떠돌이, 백정 삼돌이와 과부 이연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러나 하늘이 정해놓은 듯한 운명의 시작이었지요. 이튿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삼돌이는 깨어났습니다. 평소라면 천천히 일어나 짐승을 잡으러 갈 시간이었으나 오늘은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처 씻지 못한 손에는 아직 핏자국이 남아 있었으니 그는 냇가에 가서 손을 씻고 또 씻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신분마저 씻어내려는 듯 물에 손을 담그기를 수십 번. 그러나 백정의 냄새는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람 대접 한번 받아보니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이렇듯 간절하구나. 삼돌이는 고기 보따리를 챙겨 이연의 집 근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마을은 고요했고 이연의 초가집도 단단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담장 너머로 마당을 살폈습니다. 빗자루도 없이 잡초만 무성한 마당과 흩어진 장작들이 보였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을 터인데 삼돌이는 주변을 둘러보다 담장 구석에서 낡은 빗자루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둘러보니 아직 사람들은 깨어나지 않았고 그는 조심스레 담을 넘었습니다. 천한 백정이 양반집 마당에 들어서는 것은 큰 죄였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제의 그 물 한 바가지, 그 눈빛의 값을 갚아야지. 삼돌이는 빗자루로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봄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쓸어가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흩어진 장작을 모아 차곡차곡 쌓았으며 마당 귀퉁이에 자라난 잡초도 뽑아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그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가슴은 두근거리며 해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자 삼돌이는 서둘러 담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내부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연이 마당으로 나와 깨끗해진 마당과 정갈하게 쌓인 장작더미를 보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깊은 호수 같은 눈동자에 작은 미소가 어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삼돌이는 매일 새벽 이연의 집에 들러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때로는 지붕에 새는 곳을 손보기도 했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정갈함이 깃들었고 이연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알고 있었고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어느 저녁 삼돌이가 이연의 뒤뜰에 있는 우물을 고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기에 그는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이연이 조용히 다가와 보리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날이 차니 따뜻한 차 한 잔 마시시오. 삼돌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연의 아름드리 나무 같은 곧은 자태가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고 그녀의 손에 들린 차는 마치 가을 햇살을 담은 듯 따뜻했습니다. 마님, 이런 천한 놈에게. 삼돌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이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천하고 귀함이 어디 있소? 사람이 사람에게 차 한 잔 내미는 것이 어찌 죄가 되겠소? 그 말에 삼돌이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겨울을 견딘 나무에서 첫 새싹이 돋아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보리차의 구수한 향이 그의 내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석양은 점점 더 붉게 물들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마음은 서로를 향해 조금씩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올 수 있겠소? 오랜 침묵 끝에 삼돌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태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연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동이가 무거우니 도움이 필요하오. 간결한 대답이었지만 삼돌이에게는 세상의 어떤 약속보다 값진 말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처음으로 내가 있어도 되는 곳이라는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첫 빗방울이 스며드는 것처럼 두 외로운 영혼 사이에 무언가가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다 마신 후 삼돌이는 정중히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초라한 움막에 누워있던 그의 입가에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그를 내려다보며 반짝이는 듯했고 그 별빛 아래서 삼돌이는 또 내일을 꿈꾸었습니다. 내일은 뒤뜰에 텃밭을 일구어 드려야겠구나. 그렇게 백정 삼돌이와 과부 이연의 조심스러운 인연이 한 걸음 더 깊어져 갔습니다. 작은 보답과 작은 보살핌이 서로의 마음속에 조금씩 그러나 단단하게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른 아침 닭들이 요란하게 우러제끼던 때였습니다. 삼돌이는 이연의 텃밭에 물을 심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으악 하는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이연이 물동이를 들고 서 있다가 넘어질 뻔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두꺼비.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 사람 혼을 빼놓는 것이오. 이연이 발밑을 가리키며 투덜거렸습니다. 잠돌이가 보니 제법 큰 두꺼비 한 마리가 뒤뚱뒤뚱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단정하고 차분하던 이연의 모습이 아니라서 삼돌이는 웃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꺼비가 마님을 놀래키려 한 게 아니라 인사를 드리려 했을 터이니 잠돌이의 말에 이연이 눈을 흘겼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참았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당에 울려 퍼진 두 사람의 웃음소리에 마당 귀퉁이의 참새들도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이래 봬도 소인은 짐승들의 말을 조금 알아듣는답니다. 저 두꺼비가 하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인을 뵈러 왔소이다라고 하는군요. 잠돌이의 말에 이연의 뺨이 연분홍 복숭아처럼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웃음을 감추려 했지만 버들가지 같은 손으로 물동이를 꼭 쥐는 모습에서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잠돌 어른, 두꺼비 말은 알아도 사람 배고픔은 모르시나 보오. 이리 와서 아침 드시오. 이연이 마루로 올라가며 말했습니다. 잠돌이는 손을 씻고 따라 올라갔습니다. 마루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금치 나물과 된장국, 그리고 삼돌이가 어제 구해온 메추라기로 만든 작은 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려두시고 조인 같은 사람에게는 과부나옵니다. 잠돌이가 머뭇거리자 이연이 수저를 건넸습니다. 과부는 무슨 어른이 가져오신 메추라기가 없었다면 된장국에 남을 뿐이었을 터. 자, 어서 드시오. 두 사람은 조용히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연이 물었습니다. 잠돌 어른은 어떻게 짐승 말을 알아듣게 되었소? 잠돌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에 병이 들어 열흘을 앓았는데 깨어나니 짐승들이 하는 말이 들리더군요. 닭이 모이를 찾아 꼬꼬댁하는 소리가 사실은 여기 맛있는 것 있네 라고 들렸답니다. 이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소? 그럼 저 앞마당의 까치는 무슨 말을 한다고요? 잠돌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까치 말이요? 매일 아침 오늘도 저 두 사람이 함께 있구나. 좋구나 좋아. 그렇게 말한답니다. 이연은 또다시 뺨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돌이도 자신이 한 말에 부끄러워 된장국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이연은 마을 장터에 나갔다가 한 아름의 나무를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마당에 들어서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잠돌이가 텃밭 한가운데 서서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돌 어른, 대체 무슨 일이오? 잠돌이는 깜짝 놀라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연 씨. 저 미치광이처럼 보였지요? 사실은 텃밭에 두더지가 들었는데 저렇게 발을 구르고 춤을 추면 두더지가 도망간다고 해서 이연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잠돌이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니 우스워서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데 두더지는 쫓아내셨소? 이연이 물었습니다. 글쎄, 도망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때 텃밭 구석에서 작은 흙무더기가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잠돌이와 이연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크게 웃었습니다. 춤에 효과가 없었나 보오. 이연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30평생 처음으로 춤이란 것을 춰봤는데 저녁이 되자
이연은 텃밭에서 채취한 나물로 맛있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참돌이는 낮에 있었던 일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이연은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참돌 어른, 내일도 두더지 춤을 보여주실 수 있겠소? 제 평생 그리 재미난 춤은 처음 보았소이다. 참돌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이연의 장난스러운 미소를 보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두더지가 또 나타나면 그때는 더 멋진 춤을 보여드리지요. 어둠이 내리고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마당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시간, 이 작은 마당에서 나누는 소소한 행복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다는 것을. 참돌이는 문득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짐승을 다루던 손에 이제 텃밭의 흙냄새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삶을 알리는 향기 같았습니다. 이연 씨, 내일은 제가 장에 가서 맛있는 과일을 사오겠소. 두더지, 춤값으로. 이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 작은 마당에서는 매일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사 참으로 묘하다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할 때 반드시 그 사이에 비밀이 하나쯤은 자리하는 법이니 이것이 하늘의 장난인지 아니면 인간 마음의 본성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삼돌이와 이연의 사이에도 그러한 비밀이 있었으니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을이 깊어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인 어느 날 이연의 집 마당에서는 김장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삼돌이는 커다란 물을 썰고 있었고 이연은 그 옆에서 고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이제 말이 없어도 통하는 묘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참돌 어른, 어른께서는 원래 어디서 사시다가 이 고을에 오셨소? 문득 이연이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삼돌이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으니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듯했습니다. 저희는 저 북쪽 고을에서 왔소이다. 떠돌이 일꾼으로 여기저기 일을 찾아다니다가 참돌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렸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참돌이는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백정의 삶을 살았으나 이연에게만큼은 자신을 떠돌이 일꾼이라 속여왔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른의 솜씨를 보니 여러 집안에서 일을 많이 하셨나 보오. 이연의 말에 삼돌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힌 듯 불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조인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물어보시오. 숨길 것이 없사옵니다. 참돌이가 말했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그의 마음은 시퍼렇게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아, 이 입이 거짓을 말하는구나 하는 자책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연은 잠시 삼돌이를 바라보다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괜한 질문을 했소. 다만 어른께서 편안하게 계시길 바랄 뿐이오. 그 말에 삼돌이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연의 눈빛에는 마치 알고 있다는 듯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마을의 주막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돌이가 장에서 고기를 팔고 돌아오는 길에 목이 말라 주막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취한 양반 하나가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허허, 세상이 뒤바뀌었구나. 백정놈이 과부의 집에 드나든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잠돌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막 구석에 앉아있던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백정이요? 다른 손님이 물었습니다. 허허, 모르시오? 저 짐승 잡는 삼돌이 말이오. 요즘 과부 이연의 집에 드나든다는 소문이 파다하오. 잠돌이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뜬 소문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삼돌이가 일을 잘한다고 하던데 과부 혼자 집을 돌보기 어려웠을 테니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허허,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가? 백정이 양반집 마당을 밟는 것 자체가 큰 죄란 말이오.
잠돌이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술값을 놓고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세상이 그에게 경고하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삼돌이는 이연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작은 움막에 앉아 밤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 같은 천한 백정이 이연 씨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튿날 아침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돌이의 움막 문 앞에 작은 보따리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조심스레 열어보니 따뜻한 보리죽과 말린 나물 몇 가지가 그리고 작은 종이에 쓰인 글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지 않으셔서 걱정했소. 몸이 편찮으시면 이 죽을 드시고 쉬시오. 잠돌이의 가슴에 뜨거운 것이 일었습니다. 그는 보리죽을 한 숟가락 떠먹다가 문득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짐승의 선홍색 자국이 아직 손톱 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이연이 준비한 음식을 먹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해질 무렵 삼돌이는 큰 결심을 하고 이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이 백정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동안 속여왔다는 사실까지. 이연의 집 마당에 들어서자 이연이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마치 신선한 연꽃이 물 위에 떠 있는 듯 고왔습니다. 아이고, 삼돌 어른, 어디 편찮으셨소? 얼굴이 창백하시네. 이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삼돌이는 땅바닥만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연 씨, 사실 저희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마당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연 씨, 큰일 났소. 마을 아래쪽에 범이 내려왔다오. 모두들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말라 하오. 이웃집 노인의 외침이었습니다. 이연은 놀라 삼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범이라니, 삼돌 어른, 오늘은 여기서 묵으시는 게 좋겠소. 그 험한 산길을 가다가 범을 만날 수 있소. 잠돌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고백은 뒤로 미뤄진 채 그는 이연의 걱정 어린 눈빛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삼돌이는 이연의 집 마루에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바람이 처마를 스치는 소리와 함께 이연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잠돌이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시간을 망치고 싶지 않구나.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이 평온한 시간을 영원히 앗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함께. 밤이 깊어가는 동안 삼돌이의 마음은 비에 젖은 솜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이 평온한 시간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거짓으로 지은 집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 무너짐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달빛이 마루에 은은하게 비칠 때 삼돌이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진실을 고하리라. 그리고 그때 이연 씨가 나를 용서할 수 있기를. 까만 밤하늘에 별들이 깜빡이며 삼돌이의 고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의 비밀은 어떻게 밝혀질 것인지, 그리고 이연은 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 이야기는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날이 갈수록 돌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여. 꽃잎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는 것이 자연의 순리라 하였습니다. 잠돌이와 이연의 평온한 나날도 어느덧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그 시작은 이렇듯 뜻밖의 장소에서 불어왔습니다. 8월 보름날 고을의 장터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잠돌이는 소를 잡아 그 고기를 팔러 왔고 이연은 집에서 기른 채소를 내다 팔러 나온 터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으나 그날 그들의 운명은 뜻하지 않게 서로 엮이게 되었습니다. 여기 좋은 고기 많이 사시오. 싱싱한 고깃덩어리요. 잠돌이는 늘 그랬듯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장터 구석에서 고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백정은 천한 신분이라 하여 다른 장수들과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을 타고 지나가던 양반 하나가
갑자기 말해서 내려 삼돌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놈, 내가 과부 이연의 집에 드나든다는 소문이 사실이냐?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삼돌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백정 주제에 양반의 후손인 과부의 집에 발을 들이다니 이놈이 미쳤구나. 양반은 삼돌이의 머리를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삼돌이는 아픔을 참으며 그저 고개를 더 숙일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지 집수리를 도와드렸을 뿐이옵니다. 삼돌이의 작은 목소리에 양반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도와? 내 더러운 손이 닿은 집에서 어찌 사람이 살 수 있겠느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과연 백정이 양반 집에 드나든다는 것은 조선의 법도에서 크게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백정은 그 그림자조차 양반가에 들여서는 안 된다 하였으니까요. 그때 채소 광주리를 들고 있던 이연이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호수 같은 눈동자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저기 백정놈, 이 장터에서 당장 사라져라. 다시는 이연 씨 집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 거라. 양반의 마지막 외침과 함께 삼돌이는 고깃덩이를 서둘러 보따리에 싸들고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고개는 깊이 숙여져 있었습니다. 이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천천히 자신의 채소 광주리를 집어들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이름 모를 슬픔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그날 저녁 삼돌이는 이연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움막에 앉아 산자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이연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이연도 함께 받게 된 것은 아닐까? 그때 바깥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삼돌이가 조심스레 문을 열자 달빛 아래 이연이 서 있었습니다. 이연 씨, 어찌 이런 곳에? 삼돌이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연은 조용히 삼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소. 괜찮으신지 보러 왔소. 이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삼돌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조인 같은 천한 백정이 마님댁에 드나들어 마님께 누가 될까 두렵사옵니다. 이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라 생각하오. 삼돌 어른의 마음씨는 소나무보다 곱고 샘물보다 맑소. 그 말에 삼돌이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연은 손에 들고 있던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내일 우리 집 마당에 다시 오시겠소? 담장이 또 무너졌소이다. 삼돌이는 눈물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연은 미소 지으며 돌아섰고 그녀의 발자국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빛날 때 삼돌이의 마음에도 작은 희망의 별빛이 다시 켜졌습니다. 세상의 편견이 그들 사이를 갈라놓으려 해도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더 깊은 곳에서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을이 저물고 겨울의 찬 기운이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던 무렵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리고 세상이 하얀 이불을 덮은 듯한 그날 아침, 삼돌이는 평소보다 일찍 움막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자국은 하얀 눈 위에 까만 점들로 찍혀가며 이연의 집을 향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모든 진실을 고백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연의 집 마당에 들어서자 여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그녀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삼돌이는 눈 쌓인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의 빗자루질은 평소보다 느리고 깊었습니다. 아이고, 삼돌 어른, 이렇게 일찍 오셨소? 방문이 열리며 이연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버들가지 같은 손으로 댕기를 매만지며 삼돌이를 반겼습니다. 그녀의 입김이 하얀 구름이 되어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네, 오늘은 일찍 찾아뵈었소이다. 삼돌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늘 그가 할 말을 생각하면 가슴이 바위처럼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날이 추우니 어서 들어오시오. 아침밥 준비했소. 이연이 안으로 들어가자 삼돌이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눈밭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산중에 홀로 선 소나무 같았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방바닥을 데우고 작은 상에는 따끈한 된장국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감사히 음식을 들었을 삼돌이었으나 오늘은 마음이 복잡하여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잠돌 어른, 어찌 그리 근심이 가득하시오? 무슨 일이라도. 이연의 물음에 삼돌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깊은 산중의 호수처럼 깊고 슬펐습니다. 이연 씨, 조인이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소이다. 방 안에 짙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연은 차분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인은 떠돌이 일꾼이 아니옵니다. 조인은 백정이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삼돌이의 어깨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약간 떨려왔습니다. 이연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따뜻한 시선으로 삼돌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짐승을 잡는 일을 해왔소이다. 그런데 이연 씨를 만난 뒤로는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소. 그래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소이다. 이제 와서 고백하니 늦었지만 삼돌이의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이연의 가녀린 손이 그의 거친 손 위에 살포시 놓였습니다. 그 온기에 삼돌이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알고 있었소. 이연의 목소리는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소. 어른께서 마당을 쓸던 날 손에 묻은 자국을 보았소. 백정이 아니고서는 그런 자국이 생기지 않을 터. 잠돌이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연은 미소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어른의 손길이 우리 집 마당을 깨끗이 쓸고 담장을 고치고 지붕을 수리했소. 그 손이 무슨 일을 하던 내게는 소중한 손길이었소. 잠돌이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눈 위에 떨어진 뜨거운 봄비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천한 백정이옵니다. 마님께 누가 될까 두렵사옵니다. 잠돌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짐승 잡던 천한 몸이라도 당신 앞에 선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잠돌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이연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마당이 보였습니다. 저 눈을 보시오. 모든 것을 덮고 깨끗하게 만들지요. 세상의 모든 경계와 차별도 눈 아래서는 사라지는 법이오. 이연은 다시 삼돌이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잠돌 어른, 아니 그냥 삼돌이라 불러도 되겠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소? 마음이 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잠돌이의 가슴에서 뜨거운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이연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따스한 온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바깥에서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두 사람의 마음은 그 눈보다 더 순결하게 서로를 향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삼돌이와 이연 사이에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진실이 사랑으로 감싸질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진실을 나눈 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마치 오랜 장마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삼돌이와 이연의 마음에도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함이 깃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세상의 편견도 신분의 벽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리가 내리는 초겨울 아침, 삼돌이는 이연의 마당에 서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초가지붕은 군데군데 헐어 있었고 담장은 무너진 곳이 여럿이었으며 마당의 텃밭은 겨울을 맞아 황량해 보였습니다. 이젠 제대로 고쳐야겠소. 임시방편이 아닌 오래오래 버틸 수 있게. 삼돌이의 말에 이연은 버들가지 같은 손으로 멀어진 댕기를 매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한 수고를 하시는 것 아니오? 이 집 한두 해 더 버티면 그만이오. 잠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오. 이제 이 집은 우리의 집이 될 터이니. 그 말에 이연의 복사꽃 같은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른 짧은
침묵은 천 마디 말보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삼돌이는 자신의 움막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가져와 이연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난의 눈초리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전부였으니까요. 삼돌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지붕을 고쳤습니다. 낡은 짚을 걷어내고 새 짚으로 촘촘히 엮어 올리는 그의 손길은 부지런했습니다. 이연은 그 아래서 새 짚을 건네주며 작은 도움을 보탰습니다. 아이고, 높은 곳이 어찌나 무서운지. 삼돌이 당신 조심하시오. 이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삼돌이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 세월 이놈, 저놈이라 불리던 그에게 당신이라는 호칭은 봄날의 햇살보다 더 따스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 삼돌이가 이만한 높이쯤이야.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만 발을 헛디뎌 지붕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지붕 끝에 걸려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순간 이연의 비명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뭐니나. 삼돌이 당신. 삼돌이는 황급히 몸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소이다. 이 몸뚱이가 이만한 것쯤이야. 하지만 이연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지붕 작업을 마치고 내려와 이연의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울지 마시오. 이제 이 집의 지붕은 어떤 비바람에도 견딜 것이오. 이연은 고개를 들어 삼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호수 같은 눈동자에는 깊은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지붕보다 당신이 무사한 게 더 중요하오. 그 말에 삼돌이의 가슴이 뜨겁게 울렸습니다. 그는 감히 이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겨울임에도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함께 집을 고쳤습니다. 담장을 쌓고 마당을 정리하고 봄을 대비해 텃밭의 땅을 갈았습니다. 일하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적었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때로는 눈빛만으로도, 때로는 작은 손짓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찬 공기를 마시며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삼돌이는 별자리에 얽힌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연은 그의 말을 듣는 척하며 몰래 그의 단단한 성벽 같은 옆모습을 훔쳐보곤 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세 개의 별이 삼태성이라 하오. 옛 어른들은 복과 수와 돈을 상징한다고 했소. 삼돌이의 말에 이연이 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세 가지가 다 있을까요? 삼돌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복은 서로 만난 것이 아니겠소. 수는 앞으로 함께 살아갈 긴 세월이고 돈은 그건 없어도 괜찮지 않소?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겨울 밤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삼돌이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연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삼돌이, 이제 그 일은 그만두실 생각 없소? 삼돌이는 손에 든 도끼를 멈추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백정의 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오? 이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텃밭을 넓히고 닭도 키우고 또 당신의 손재주로 초가집도 고쳐주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소? 잠돌이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소?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어찌 살겠다고 해서 사는 것이오? 사람은 함께 있어 행복할 때 비로소 사는 것이오. 그날 밤 삼돌이는 처음으로 이연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초가집은 비록 초라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 어떤 궁궐보다 따뜻한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분도 편견도 뛰어넘는 두 영혼의 순수한 만남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연의 작은 초가집 마당에는 이제 텃밭이 넓게 자리 잡았고 달장에서는 암탉들이 알을 낳으며 평화로운 소리를 내었습니다. 삼돌이와 이연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더 이상 백정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재주로 이웃 마을의 초가집을 고쳐주고 때로는 장터에서 목공예품을 팔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것조차 무뎌져 갔습니다. 해질녘 둘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저녁 준비를 위해 끓이던 국물 냄새가 솔솔 피어올랐고 하루 종일 일한 땀 냄새가 그것과 어우러져 이상한 향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잠돌아. 이연이 조심스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를 편안하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응? 잠돌이는 노을빛에 젖은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소. 잠돌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깊은 호수 같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행복한데 무슨 후회가 있겠소? 그의 말에 이연의 눈가에 반달이 그려졌습니다. 잠돌이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버들가지 같은 그 손은 여전히 따스했습니다. 마당의 닭들이 둥지로 돌아가고 멀리서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해는 점점 더 붉게 물들다가 서산 너머로 기울었습니다. 하늘의 마지막 빛조차 사라질 무렵 삼돌이는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짐승 냄새는 사라지고 따뜻한 국물 냄새만 남았구려. 그 말에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냄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슬픔과 고통, 외로움은 사라지고 이제 그들에게는 따뜻한 일상과 서로에 대한 사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별들은 더욱 밝게 빛났고 작은 초가집은 그 별빛 아래 고요히 잠들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작은 마당에 피어난 사랑만큼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장미아담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예디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